네,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최봉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요즘은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봄철에는요. 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 내내 이제 어깨를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피면 근육도 늘어나고 힘줄이 늘어나면서 오게 되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는 어깨 통증 그냥 방치하고 그냥 찜질이나 이런 것을 하고서 통증을 그렇죠. 오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통증을 오래 하다 보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봄철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 하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 말씀부터 떠올라요. 며칠 전에 아기 봐주시다가 50견 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중년 여성들한테 50견 많이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나이가 50살이 돼서 50살이 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래서 그런 50견 통증인가요? 아닌가요?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어깨 통증 그러면 예.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50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50견에 50살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50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네. 이런 50견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어깨 질환이 50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50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어깨 관절은요, 어깨 주위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이 있는데요. 이런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주위 조직으로 퍼지면서 주위 조직이 딱딱해지고요. 급기야는 관절낭이 굳어지는 이런 오십견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깨 통증은 이렇게 오십견뿐만 아니라 어깨 힘줄에 이상을 일으키는 우리가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한 회전근개 손상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또 관절염, 네. 그리고 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어깨에 통증이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50견이 아니군요. 근데 네. 사실 그 어깨 통증은요, 박사님, 이제 나이 들으신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깨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내가 나이가 별로 안 들었는데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이게 제가 이상한 비정상인가요? 제가 좀 젊은 나이인데 어깨 통증이 오는 게 좀 비정상인가요? 네, 보통 이제 어깨 통증 그러면 중장년층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30, 40대 더욱더 이제 20대에서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원인은 대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회전근개 파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야겠다 이거. 네, 회전근개는 대개 어깨를 이루는 4개의 힘줄로 되어 있는데요. 극상근, 네. 또 그리고 견갑하근, 하근. 뒤쪽으로는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네. 또 어깨 팔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이러한 회전근개에 과도하게 우리가 어깨를 움직였을 때 회전근개에 염증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회전근개에 이제 손상이 오면서 파열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오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중장년층에서도 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의 대개 오는 경우에는 이제 네, 그렇죠. 많은 경우가 스포츠 손상, 외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인데요. 방송하다가 운동 안 하거든요. 네. 저 운동해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수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수영. 야구, 예. 테니스 이렇게 예. 어깨를 많이 쓰는 골프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50견 이렇게 이런 회전근개 이상이 파열. 오면은 네. 그 방치했을 때는 50견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되고요. 더욱더 나가서 관절염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50견이 되신 분들은 어떤 구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진단을 해봐야 돼요. 네,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의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별이 어려운데요. 네. 일단 증상을 살펴보면요. 네. 50견은 이제 팔을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팔을 올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양팔을 뒤로 잡아보십시오. 뒤로 보통 잡는데 이렇게 뒤로 잡을 때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아파요?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와 달리 오십견 증상은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으로 돼 있고요. 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회전근개 파열 증상을 보시면요. 네.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툭 걸리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근데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통증이 갑자기 오면서 네.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팔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특정 방향으로 어깨를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 통증이 오게 되고요. 네. 밤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도 사실은 잘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럼 좀 다른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네, 이제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두 가지 질환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팔이 아픈데 들어 올리면 본인이 아파서 못 올립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들어 올려도 너무너무 아파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옆에서 들어 올렸을 때 끝까지 다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없어지면서 팔을 다 올릴 수 있는 것이 오십견하고 차이고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갖다 특히 뒷짐지는 거 있죠. 뒤로 네. 돌릴 때 너무너무 아파요. 뒷짐을 졌을 근데 때. 회전근개 파열은 뒤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이고 특히 회전근개 파열은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 밥 잘 먹고 그냥 시간 지나면 안 아프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오십견 그러면 이제 사람 환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이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일부에서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네. 오십견에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절대로 네. 아니고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내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봐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이제 낫겠지 그러고 그냥 방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아주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오십견은 이제 적절히 치료하면 통증을 잘 치료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운동 장애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오십견 초기에 왔을 때는 우리가 신경 치료라든지 네. 수압 팽창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중증이 돼서 너무 아프고 어깨를 잘 올릴 수 없는 경우에는 네. 이런 관절을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그래서 관절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수동 그러니까 비관절적 수동술을 통해서 네. 우리가 어깨 관절의 기능을 회복을 하고 통증을 없애줍니다. 네. 네. 되게 이제 통증이 오면은 이제 언제 병원을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어깨 통증이 보통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계속 지속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네.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깨 통증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이거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수술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네. 근데 이제 어깨 통증이 있고 어깨 질환이 있을 때 지금 환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요. 또 신경 치료 같은 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함으로써 되게 호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을 때 다 수술을 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50% 이내로 파열이 되는 이제 부분 파열이 되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깨의 인대를 강화해주는 치료를 하거나 네. 아니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지속을 한다면 되게 회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심해서 50% 이상이 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수술은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이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수술 얘기만 들어도 저는 저 피 못 보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그냥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네, 모든 게 이제 치료보다 그렇죠. 예방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깨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올바른 자세. 목이나 어깨를 갖다 잘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목이라든지 어깨, 등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완을 시켜주게 되면 좋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에 새로운 운동을 막 한다고 갑자기 하다가 어깨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회전근개에 이상이 오는데 거기에 갑자기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런 회전근개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요새 아침에 쌀쌀하잖아요. 네. 아침에 맞아요. 쌀쌀할 때 이렇게 운동을 갑자기 시작할 때는요. 가볍게 어떤 이 맨손 체조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 그리고 저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한 다음에 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큰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요새 날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외부의 온도하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보통 18도나 20도 또 그리고 습도는 45도나 60%를 좀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저희 자세 어떤가요? 지금 똑바로 앉아 있는데 자세 괜찮은 편인가요? 네, 과세 참 좋은데요. 이제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하려면 예. 허리 근육이라든지 등 근육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수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 질환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박사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50견이 걸려서 이제 팔이 안 돌아간 분들한테 좋은데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수건을 뒤로 돌려서 네. 아픈 팔을 밑으로 하고 안 아픈 팔을 위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네. 그리고 올려준 다음에 약 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이거 다시 이완시켜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보통 15회 정도 하고요. 이걸 한 2세트 정도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50견 같이 어깨가 굳어서 잘 안 올라가신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체조법입니다. 박사님 어깨 아픈 게 정상인가요? 여기 오른쪽 제가 어깨 아픈 데 정상인가요?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이제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50견이 걸리신 분들은 이걸 거의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올리니까 심합니다. 괜찮나 보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50견이 걸리신 분 그리고 이제 어깨 질환의 초기에 이제 통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깨를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해보니까 강성하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어깨에도 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네. 딱딱했을 때 그런 돌이 거 진짜 정말인가요? 생겨요? 네. 네, 우리 몸에 돌이 여러 군데 많이 생기죠. 결석은 제가 알거든요. 네, 많이 네. 생기는데 특히나 이제 이 어깨 힘줄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를 해서 어깨에 힘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석회가 침착하면서 그것이 딱딱해지는 것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저렇게 엑스레이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있구나. 하얗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돌이 나타나는 건데 대개 1, 2mm에서 심한 경우는 몇 센치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수년 동안에 침착이 돼서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석회성 건염의 원인은 되게 이유가 없이 나타나지만 이제 어떤 그 회전근개의 손상과 힘줄의 노화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되고 이것이 통증을 일으키고요. 또 어깨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회전근개의 혈류가 감소되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한 다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